자, 사우디는 역시 지금도 전방 프레스를 걸죠. 르나르 감독의 하프타임 연설이 영상으로 떠 있잖아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선수들한테 자극을 팍팍 주더라고. 오, 밀고 가는 거 좋죠? 설마 공간 있고? 폴란드가 수비가 많아서 그렇지. 때려. 우와! 와! 얘 누구야? 칸노? 모하메드 칸노? 개쩐다. 와. 야, 느낌이 약간 사우디 포그바인데? 뭐야, 님 경고. 저 맥캐시 되게 거칠어. 아우, 맥캐시 왜 저러냐, 쟤. 이거 알고 들어가거든? 모르고 들어가지 않아. 와, 이거 그 전에 지금 알시으리가 걷어내지 못했으면 골키퍼 알와이스가 막았을지 안 막았을지 사실 잘 몰라요. 물론 궤적은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헤더가 생각보다 막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뭐 잘 걷어냈다고 봅니다. 뭐죠? 피슬인가요? 사그바? 나 뭐 이거야? 뭐야? 야, 공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도 폭바랑 비슷한데 옛날에 배구바 있었잖아, 배구바. 이거 팔을 밟히지 않았어 지금? 저거는 뭐 고의로 밟은 건 아닌데. 아우, 여기가 밟혔어. 지금 바로 좀 치료를 했는데 이제 저쪽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 스프린트를 할 때 이제 무리가 되니까. 이거는 열렸는데요. 있어요. 와, 이거 먹었네. 와, 야, 이거는 첫 번째 걸 세이브했지만 그 다음 득점은 막을 수가 없었네요. 야, 이게 그렇게 불태우고 연달아 승리하는 게 쉽지 않아. 사실 사우디가 경기를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이 아니죠. 약간 걸린 게 있긴 있는데 보나? 온필드를 보러 갑니다. 자, 온필드 보러 가요. 이거는 그거죠. VOR에서 야, 네 가서 봐봐, 이거 좀 아리까리한데? 이렇게 되면 볼 가능성에 대한 것을 한번 체크하나 해봐야 됩니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찍어요! 와, 야, 이거를 전반에 1대1을 만들 기회를 잡았다고? 간다. 알도사리. 와, 이서야 가! 와! 아니 잠깐만, 이거를 일단 막은 거는 그렇다 쳐. 근데 킥도 그리고 그 앞에 또 나왔었어. 그 다음에 또 막은 거야? 야, 슈체즈니가, 와, 이거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무조건 넣었어야 되는 기회인데. 야, 슈체즈니 이거 보고 뛰었다. 이거는 진짜 잘 본 거다. 자, 돌풍의 주역 사우디, 그리고 지리한 경기의 대명사 폴란드가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스코어는 1대0. 폴란드가 지엘린스키의 득점으로 1대0 리드하고 있습니다. 경기의 주도권은 사우디가 쥐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 라이브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모든 것을 불태워서 기적을 만들어낸 팀이 2차전에도 그 기적을 똑같이 이어가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열어놓고 봤을 때 사우디가 잘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두 줄의 간격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공을 뺏어오려고 그러는 것도 좋았고, 그 공을 탈취한 다음에 측면으로 보내는 압둘 하미드나 알브라이칸이나 혹은 왼쪽에 특히나 알도사리 쪽으로 공이 빠져들어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2차적인 공격도 폴란드를 좀 괴롭혔고, 23번 모하메드 칸노, 이 선수는 이제 약간 사우디의 폭바, 사그바 이런 느낌 나거든요. 이 선수가 2선에서 침투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그림이 나쁘진 않았어요. 전체적인 주도권은 확실히 사우디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폴란드가 경기를 제법 거칠게 몰아붙이는 그 타이밍에 사우디가 약간 본인들의 흐름을 잃었고, 그 사우디의 잃어버린 흐름을 폴란드가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 번에 비교적 지금 폴란드가 중앙지역서부터 천천히 빌드업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사우디한테 약간 쌈 싸먹히는 그림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빠르게 득점 장면에서도 골키퍼가 바로 측면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전방위 쪽으로 공을 보냈을 때 넘맥한 다음에 크로스, 슈팅 막은 거 다시 한번 지엘린스키 리바운드 이렇게 됐잖아. 최대한 이번 대회 전체적으로 잘 되는 팀들은 순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롱킥 빌드업을 섞어주는 팀들이 경기의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득점도 폴란드가 굳이 여러 가지를 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좀 선굵게 빌드업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다. 요거는 폴란드가 잘한 득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사우디가 기회를 한번 얻었어요. 비엘리크가 박스 안에서 약간 킥하는 동작 비슷하게 알셰흐리가 공을 잡고 있을 때, 근데 공이 나가고 난 다음에 약간의 컨택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VAR을 통해서 PK를 줄만 했다고 봅니다. PK를 받은 이 순간 저는 만약에 르나르 감독이 이 알도사리가 PK로 득점을 하면 이거 또 뒤집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알도사리는 비교적 가운데 쏠리는 킥을 했고 슈팅즈니 키퍼가 그걸 막았고 다시 리바운드 슈팅을 했습니다만 그거 역시 슈팅즈니가 막아내면서
사우디의 전반전의 마지막 이 쫓아갈 수 있는 기회는 무산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폴란드는 역시 오늘 경기에도 되게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 우리가 라이브 중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언, 그 다음에 바이언 팬들은 이제 뭐 레반도프스키 안 좋아하니까 어쨌든 바르셀로나 넘어가서 바르셀로나에서 레반도프스키 전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죠. 최고의 넘버 9. 근데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폴란드 대표팀의 경기는 좀 지리멸렬합니다. 오늘도 후반부에 좀 괜찮은 모습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렇게 재밌는 경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도 했죠. 18 러시아 월드컵, 그 다음에 20 유로 이번 대회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 와, 폴란드 경기는 사실 좀 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사우디가 오히려 조금 더 재밌는 경기를 했지만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레비를 막는데 신경은 써야 되긴 할 거예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레반도프스키 아니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저 선수가 뭐 본인의 어떤 몸에 이 배겨져 있는 그 배어 있는 실력이 안 나오진 않을 테니까 사우디는 그걸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폴란드는 이렇게 경기를 굳혀도 문제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의 기조를 뭐 쭉 가져가도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우리가 인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셨을 때 르나르 감독의 합타임 토크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팀을 독려시키고 동기부여를 일으키는데 아주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줬습니다. 그 합타임 토크 이후에 과연 사우디가 후반에 어떻게 달라질지가 조금 궁금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폴란드한테 지게 되면 이 조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폴란드가 승점 4점이 되고요. 사우디는 승점 3점, 멕시코, 아르헨티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묘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생겨요. 마지막 라운드까지 봐야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반대로 사우디가 후반전에 이 경기를 뒤집는다. 그럼 사우디는 16강 확정 짓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썼고 두 번째 경기에서 연달아 그런 어떤 기적을 써나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니까,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기적의 단계가 아니라 실력의 수준인 거죠. 후반전 어떻게 될지. 그리고 측면으로 갔을 때 이거는 뭐 르나르 감독이 얘기를 하겠지만 측면까지는 잘 가. 하프 스페이스든 완전 측면이든 사우디는 공을 잘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아마도 수비진의 신장 차이 때문에 수비와 사우디 공격, 폴란드의 수비와 사우디의 공격수들 간의 신장 차이 때문에 올리는 크로스보다는 컷백을 하는 것 같아요. 올리면 우리가 이 경쟁력이 없다. 그거는 맞는 판단인 것 같은데, 그럼 밑으로 깔아차는 패스를 할 때는 조금 더 정확해야 된다. 왜냐면 다 걸려 지금. 그렇습니다. 후반에 보죠. 이거 있다. 와, 야 이건 기회라고 봤는데, 야 오늘 쉥즈니가 폴란드의 골문을 잘 막네. 무릎 선방. 야 근데 지금 그림이 사우디가 그래도 계속해서 후반전에도 나름의 그림을 만들고, 그리고 후반전에는 그냥 단순히 와우 사이드만 파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중앙 지역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전반에는 거의 대부분의 공격이 사이드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트라이앵글 만들면서 아까 조금 전에 뭐 무위로 돌아가진 했습니다만 슈첸스니가 막으면서 크로스 바운트! 와 이거 제대로 맞았네. 야 또 골대! 와 이번엔 크로스바가 아니라 골포스트를 이번엔 좀 얇게 맞았는데 그래도 와, 야 이거는 코스가 좋아서 나 들어가는 줄 알았다. 경기 끝났다. 드디어 레반도프스키가 월드컵 본선 본인의 첫 번째 득점. 이러면 요 조가 재밌어지는데요. 되게 좋아한다. 그럴만하지. 이것도 놓치면 레비가 아니죠. 와 이거 들어갔다. 야 이거를 설마 레비의 월드컵 본선 골은 단 한 골밖에 기록을 못하게 하려는 어떤 나 이거 당연히 넣을 줄 알았어. 알라송. 월드컵 안 돼가네. 또 사그바. 중거리도 약간 사그바 느낌이었는데 약간 덜 감겼네. ZD. 자 여러분 경기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2대0. 82분에 드디어 지금 지구상 가장 훌륭한 넘버 9을 찾으라면 언제나 최상단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월드컵 본선 본인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폴란드가 2대0으로 사우디를 잡아냈습니다. 우리가 전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알도사리가 PK를 놓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골을 넣었다면 경기의 이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아마 몰랐을 거야. 그런데 그걸 놓치는 게 이제 첫 번째 사우디의 문제였다고 보이고, 그 이후에도
사우디가 경기의 주도권을 쥐는 것 같은 느낌은 들었습니다만 폴란드가 2번이나 골대를 맞췄어요. 이란은 어제 골대를 2번 맞췄지만 뭐 골리자데랑 아즈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본인들의 집념을 보여줬죠. 근데 폴란드는 골대를 2번 맞췄지만 또 그것을 이겨내고 레반도프스키는 골포스트를 맞췄고 밀리크는 크로스바를 맞는 헤더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우디가 주도권을 쥐었지만 순간적으로 공격적인 기회가 왔을 때 폴란드가 조금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레반도프스키의 득점은 사실 이 실수였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 알말키 8번의 알말키 선수가 실점하는 장면들이 조금씩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의 PK라는 좋은 기회를 놓쳤고 수비에서 턱도 없는 택도 없는 실책이 나오면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사우디는 이번 경기는 본인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었던 기회를 본인들이 놓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폴란드는 그 기회에서 골대를 맞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중간중간 득점을 레반도프스키도 득점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엘린스키도 기회가 있을 때 득점을 하면서 승점 3점을 챙겼다. 폴란드는 후반전에는 그래도 좀 지난 경기들의 이전의 경기들에 비해서는 좀 나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 조가 재밌습니다. 폴란드가 승점 4점으로 1위로 올라갔어요. 사우디는 승점 3점, 지난 경기 승점 3점 딴 걸로 그대로 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새벽 4시에 아르헨티나 대 멕시코의 경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기에서 멕시코가 아르헨티나를 잡는다. 아르헨티나 탈락! 그리고 3차전은 아르헨티나 대 폴란드의 경기가 있고요. 사우디 대 멕시코의 경기가 있는데 일단 아르헨티나 멕시코 경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우디는 간단합니다. 이 멕시코가 어떻게 되든 간에 사우디가 멕시코를 잡으면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는 유리해졌죠. 아르헨티나 경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1위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 사우디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거 다 가타부터 상관없이 멕시코 잡으면 된다. 이 생각으로 경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아르헨티나 멕시코죠.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될지 직접 이따 새벽 4시에 형철의 중계니까 그걸 확인을 해야 되고 사우디는 아까 우리가 이 경기 시작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아르헨티나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산 엔딩 정말 모든 걸 불태워서 전 월드컵을 보는 모든 팬들에게 깊은 인상,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줬잖아. 이건 기회야. 그 깊은 인상을 남겨줬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경기를 못한 건 아니라 그때 이제 영주형 얘기가 기억이 나요. 경기를 잘함에도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원더골이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쉬운 확률은 아니다. 어려운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경기를 못했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경기 자체는 예전의 사우디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경기 주도권은 오히려 저는 사우디가 더 오래 쥐고 있었다고 해도 틀림이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전에 나왔었던 그런 아주 이 어려운 득점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오늘도 보면 기회를 그래도 박스 근처까지는 가서 만들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결정력 문제는 이게 감독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스트라이커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그 클럽팀 경기를 보다 보면 공을 박스 근처까지 가져가서 기회를 만드는 패턴은 감독이 할 수 있어. 근데 마지막에 득점을 하는 거는 정말 선수의 몫이야. 그렇다 보니까 골을 넣을 수 있는 골 결정력 좋은 공격수가 비싼 거죠. 네, 사우디도 그 부분은 오늘 경기에서는 터지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후방 라인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다. 이거는 사실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건 체력적으로 떨어진다는 거랑 비슷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난 경기도 정말 빡게임을 했었고 오늘 경기도 빡게임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오는 거는 맞을 거다. 네. 과연 사우디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2라운드째 16강을 진출하지는 못했고요. 폴란드는 레반도프스키의 득점. 레비가 정말 그렇게 수도 없이 골을 많이 넣는 선수. 국가대표팀에서도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많은 골을 넣었고 70골이 넘는 골을 넣었지만 월드컵 본선에서 득점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골을 넣어서 그런지 감격스러운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도 기회가 한 2번 있었는데 이게 또 막 알로와이스 골키퍼에게 막힌다거나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죠. 쉽지 않아. 이거 월드컵에서 골 많이 넣는 공격수들이 대단한 거예요. 본인도 잘해야 되고 국가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팀 운도 맞아야 돼. 본인의 고국이 축구를 잘하는 팀이면 그게 같이 버프를 받겠지만 그게 아니면 또 그렇지 않잖아. 월드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